안녕하세요. 자이언TV 이종학 기자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쏠쏠하게 불려줄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하는 한입 ET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수정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방송 좀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바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AI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주가가 정말 폭등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 애플까지 이제 시가총액을 위협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AI에 대한 열풍이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정도로 이제 AI 열풍이 불다 보니까 조금씩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지적이냐? 거품 아니냐? AI 훌륭한 건 맞는데 이 정도는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매니저님 생각에 AI 열풍, 이것은 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고,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한 주제여서 이렇게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기 되게 좋은데, 일단 작년이 아니죠, 2022년이죠. 챗 GPT가 발표된 후에 AI 산업이 각광을 크게 받으면서 미국 테크 탑 10 기업들의 주가가 2023년에 79% 오르고, 그 다음에 올해에만 추가적으로 한 15%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외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AI가 현재 미국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버블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뭐 워렌 버핏이 미국 증시를 팔았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미국 증시 고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버블을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기업들이 우리 이거 할 거야 했는데 거기로부터 돈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버블인가를 진짜로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이거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매출이 찍히고 영업이익이 찍히고 돈을 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버블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테크 기업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얘기를 하는 게,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매출 자체가 256% 올랐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돈을 벌고 있고, 구글도 이걸 적용시켜서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적정 주가는 얼마예요? 사실 제가 뭐 적정 주가를 말씀드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어떤 게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좀 많이 포함이 되고 있냐면, 저희가 금리 인상기, 그 다음에 금리 동결기인데 지금은 인하기를 너무나도 목전에 앞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AI 열풍에 맞물려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AI 산업을 놓치기는 다소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주가도 오르고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도 지금 약간 AI를 완전 놓치고 하기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면 상당히 AI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네,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AI 산업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이게 AI를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AI 산업 자체를 검색을 해보시면 AI 산업이 1960년대부터 두 번의 겨울을 겪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그림 보시면 되는데, 두 번의 겨울을 겪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솔직히 전 세 번인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알파고 나왔을 때 네, 막 이렇게 갔다가 그렇죠. 다시 네, 이제 완전 사라졌었던 그래서 저는 약간 네, 세 번째 겨울이라고 그게 생각을 하는데, 겨울까지는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AI 산업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살짝 이제 세 번째 겨울을 지나서 챗 GPT가 등장한 게 2022년 11월이었고, 그 다음에 생성형 AI 시대가 개막된 게 2023년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AI가 봄과 겨울을 오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름을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AI가 겨울과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정말 뜨거운, 앞으로 성장성이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빅테크들도 다 앞다퉈서 우리 AI 할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인 약간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봄, 그리고 그 기대감이 확 식어버리는 겨울. 네. 항상 이것만 반복이 되어 왔는데 맞아요. 이 여름이 되면서 그야말로 제일 수풀이 울창해지는 시기.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의 시기가 이제 AI 산업에도 찾아올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인공지능처럼 보이기는 해요. 자,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흔히 LLM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도 있고, 맞아요. 뭐 컴퓨터 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 세부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AI 기술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AI 기술을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세 가지로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AI는 하드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AI 기술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AI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각각 거 받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가 가능하려면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건 생성형 AI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밑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AI 하드웨어가 각각을 봤는데 그 AI 하드웨어가 바로 AI 반도체죠. 그래서 이 AI 반도체, 지금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AI 하드웨어의 시대에도 지금은 GPU가 각광을 받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GPU가 각광을 받았는데, 그럼 이 다음 하드웨어는 뭘까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시기인 것 같고,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생각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GPU, 그 엔비디아로 대변된 이 GPU는 데이터 센터의 연산을 돕는 클라우드 AI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달라요. AI 하드웨어라고 다 GPU만 있는 건 또 아니고, 이제 저희가 또 봐야 될 거는 AI 하드웨어 쪽에서 GPU뿐만이 아니라 NPU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NPU요? NPU는 뉴럴입니다. G가 그래픽이 아니라 뉴럴. 엔비디아 뉴럴. 아니요. 엔비디아랑 상관없어요. 엔비디아는 GPU, NPU는 다른 회사. 제가 이따가 또 그렇군요.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설마 넥스트 엔비디아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는 그런 분야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대 AI 시대가 되기 위해서 미리 전제 조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AI 하드웨어 발전 시기를 겪고 있고, GPU는 이미 그러니까 성장을 많이 하겠죠, 당연히 GPU도. 근데 많은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됐는데, 그 다음에 등장한 게 NPU라는 개념인데, 이게 넥스트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 넥스트 GPU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반도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하드웨어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GPU가 지금 데이터 센터용이기 때문에 막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거기에 같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NPU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NPU를 그러면 우리가 더 쉬운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온디바이스 AI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들어보시죠. 네, 그건 들어봤습니다. 네, 그 온디바이스 AI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NPU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온디바이스 AI, 이것은 사실 삼성전자 맞아요. 갤럭시 S24 나왔을 때 뭐 이런 말씀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너무 광고에 너무 많이 나와요. 맞아요. 사실 거의 뇌에 각인이 되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네, 그죠?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인데 그게 곧 NPU다. 아니 뭐 두 개가 또 연관성이 짙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챗 GPT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생성형 AI 이런 것들과 온디바이스 AI, 이게 좀 어떻게 다른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그래픽 카드 GPU랑 이 차세대라고 불리는 NPU, 이 두 가지 간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온디바이스 AI는 말 그대로 뭐 핸드폰 혹은 PC 디바이스에 AI가 탑재되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 영상 사용자가 바로 디바이스에서 바로 수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드는 게 제일 쉬우니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AI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IT 회사 직원이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그런 이제 애저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저도 명령어를 치겠죠. 그러면은 애저에 있는 클라우드 AI 서비스가 다 얘기해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주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은 저희한테 더 어울리는 예시를 들어보자면 챗GPT에 제가 챗GPT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논문에 관심이 있는데 이 논문을 요약을 좀 해줘 라고 누르면 논문 요약을 쫙 해주죠. 근데 내가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걔는 PC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걔의 데이터가 어디로 가느냐? 데이터 센터로 갑니다. 데이터 센터로 가죠. 그럼 데이터 센터에서 GPU들이 막 이렇게 연산을 막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결과값을 내죠. 그럼 그 결과값을 디바이스는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바이스에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아, 그쵸. 질문만 이제 데이터 센터로 텍스트만 보내고 그쵸. 거기서 그 이제 하는 통로인 거죠. 네. 저희한테 보여지는 화면은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S24를 네. 예를 들어보자면은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디바이스에 내재되어 있는 칩이 연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AI가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GPU는 데이터 센터에서 연산되는 클라우드 AI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NPU는 연산, 전력 소모, 발열까지 고려한 반도체 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GPU 같은 경우에는 그 AI가 제가 아까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네네.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하고 그렇죠. 네. 학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되게 빠르게 연산을 해서 추론해서 답을 내주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솔직히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눠보자면 GPU는 이 둘 다 하는 거고 네. NPU는 1번 빼고 2번만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GPU의 대표 기업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와 AMD 같은 기업들이 있고, NPU는 퀄컴, 인텔, 애플, 미디어텍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의 특성에 따라서 NPU의 설계부터 제작까지 맞춤 제작되기 때문에 NPU도 나름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저희가 GPU도 그렇군요.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에서 설계를 하고 그걸 TSMC에 보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거기 HBM 더해가지고 그렇죠, 삼성전자나 그렇죠. 이런 네. 애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NPU도 그만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밸류체인을 이해를 하시고 이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서로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림 보시면 GPU와 NPU를 비교를 해놨는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PU는 되게 조그매, 그러니까 핸드폰에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반도체는 그렇죠. 크면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작고 소형이고 그 대신에 2번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산만 빠르게 하는 거고 그 디바이스에 맞춤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GPU 같은 경우에는 공용으로 데이터 센터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 반도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NPU는 내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거, 내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 내 삼성에 들어가는 거 그거 다 다르게 만들어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리를 하자면 NPU는 GPU에 비해 좀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단계까지 활용되는 GPU와는 달리 이제 만들어진 좀 AI를 활용하는 그런 단계의 연산들을 주로 맞습니다. 하는 게 NPU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NPU도 이제 나름의 밸류체인이 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이 생태계, 이건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일단 NPU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온디바이스 AI를 생태계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디바이스가 먼저 있어야겠죠. 그렇죠. 디바이스 있어야죠. 네. 그래야 온디바이스 AI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는 저희가 되게 친숙한 애플, 뭐 스마트폰, PC, 태블릿, 그 다음에 워치까지도 저는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계에 부착되는 NPU가 있겠죠. 그럼 그 NPU에도 나름의 밸류체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IP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회사, 그 다음에 거기 팹리스, 그 다음에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NPU의 이제 프로세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밸류체인이고, 그 위에 AI 모델이 들어가는데, 네. 근데 AI 모델은 이거 되게 무거운 거대 언어 모델 네.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소형 언어 모델도 가지고 있고 개발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AI 모델, 프로세서, IP, 그 다음에 디바이스까지 다 온디바이스 생태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그 온디바이스 AI 생태계를 담고 있는 상품이 바로 타이거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ETF가 4월 16일 상장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전부터 말씀드렸던 NPU 기업들, 아니 그 다음에 언어 모델까지 다 골고루 투자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좀 NPU랑 온디바이스 AI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GPU랑 이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AI 산업의 회사들과 좀 이름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업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 타이거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ETF에 들어가 있나요? 네, 기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퀄컴이랑 ARM이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친숙하신 분들도 있고 네, 친숙하지 그렇죠. 않은 분들도 있을 것 원래 같아요. 막 엔비디아가 인수한다 그랬다가 잘 안 되고 맞아요. 이런 적이 있는 기업이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일단 NPU 밸류체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업이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단연 이제 반도체 IP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IP는
Intellectual Property를 줄임말이고 반도체 회로 설계 라이센스입니다. 근데 MPU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마다 맞춤형으로 이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사이즈도 다 다르고, 그쵸? 왜냐면 핸드폰과 내 태블릿의 사이즈는 다르니까. 그 다음에 디바이스마다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S24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통역이 네. 필요하고,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용으로 이제 디바이스 AI가 이제 형성이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누가 빨리 칩을 개발해서 빨리 시장에 진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IP를 확보하고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비용도 절감되고 좋죠. 그래서 IP의 활용이 너무너무 필수적인데, 이 온디바이스 AI 생태계에서는 ARM 이 되게 MPU의 그 IP 기업에서 되게 대장주기 때문에 그 ARM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퀄컴, 애플, 미디어텍 다 모바일 프로세서 99%를 ARM의 IP를 사용한다라고 ARM이 얘기를 네. 한 적이 있어요. 네. 거의 독점 기업이네요. 네, 독점 네. 기업이죠. 약간 그런 엔비디아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독점적인 독점적인 네. 느낌. 그 다음에 근데 또 그 외에도 AMD도 있으니까 NPU 쪽에서도 그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R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시놉시스라던가 아니면 케이던스라던가 카덴스라던가 이런 비중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6%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이 비중 구성을 봐주시면은 NPU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타이거 온디바이스 AI ETF에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컨셉을 넥스트 엔비디아를 찾아서라는 생각에서 시작돼서 저희가 이걸 상품을 만든 게 좀 네. 있거든요. 왜냐면은 당연히 GPU 앞으로도 성장을 하겠지만 그 다음도 당연히 있을 텐데 AI 하드웨어 시간이 지속이 되고 디바이스 기기에 부착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온디바이스 생태계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NPU 기업들이 비중이 상당히 높고 한 70% 네.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애들이 아까 전에 언어 모델 애들 저희한테 되게 친숙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 다음에 구글 이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은 당연히 거대한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대 언어 모델이 있어야 소형 언어 모델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거대에서 소형으로 가기 쉬운데 소형에서 거대로 가는 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소형 LLM, SLLM이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몰 LLM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이 회사들이 다 만들고 있고 이름도 다 따로 가지고 있어요. 뭐 제미나이면 제마 이렇게 네.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도 온디바이스 AI 생태계의 한 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업체라던가 뭐 그런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생태계를 담고 있는 상품이 타이거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ETF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 거대 언어 모델 만드는 기업들이 LLM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약간 자매 같은 느낌으로 SLLM을 다 개발을 하고 있네요. 자식이겠죠. 네, 자매라고 하기에는 더 작으니까. 네, 자식 같은, 네, 자식 같은. 뭐 손자 손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이제 만들고 있다는 것도 좀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산업이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 AI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한 가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IT 기기들 역시 혁신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민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이게 AI 산업의 발전인 건 확실해요. AI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얘는 등장하지 않았을 거고, 네. AI 산업 발전과 함께 가는 건 맞고 AI 하드웨어 쪽에서 가는 건 맞는데, 이거 또 어떻게 다르게 보면 디바이스 기기의 혁신이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사실은 이 IT 디바이스가 새롭게 출시될 때마다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는지 기억나실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시작하는 그게 다 IT 기기들의 등장으로부터 네.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저희 생활에, 실생활에 가져다 줬습니까? 그래서 많은 변화와 변혁, 이 디바이스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기업들의 매출로 어떻게 다가왔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스마트폰, 태블릿, 그다음에 워치,
그 다음이 이제 온디바이스 AI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산업이면서 디바이스 기계 혁신까지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산업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제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타이거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ETF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처음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챗 GPT가 나왔을 때, 챗 GPT를 한번 써보면 안 쓸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쓰면 계속 쓰게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하게 앞으로도 이제 IT 기기에서도 AI가 있는 IT 기기를 한번 써본 사람은 IT 기기 중에 AI가 없는 건 못 쓴다. 다시 못 돌아가는. 네, 스마트폰 한번 써보면 피처폰으로 못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워치도랑 태블릿도 그렇죠, 비슷한 그렇죠. 느낌이죠. 네. 네. 그럼 비슷한 느낌이 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그리고 앞으로 지금 엔비디아 이런 우리가 그냥 원래 알고 있던 AI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넥스트 AI를 찾고 싶은 분들은 이 타이거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ETF 한번 투자 관심 가져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방송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할 테고요. 네, 오늘 말씀에 김수정 매니저님 나와주셨고, 저는 진행의 이종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